스루프 타임즈 2023년 5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그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풀리 차지 쇼라는 한 100만 유튜버의 그 내용을 봤습니다. 아,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팔린 이 아이폰이 22억 4천만 개인데, 이 아이폰이 재활용될 수 있다면 애플은 새로운 물질의 채굴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 회사의 재활용 로봇인 데이지를 개발하는 팀은 분명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실제 애플은 2025년까지 100% 재활용 코발트를 아이폰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폐기된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재료를 글로벌 공급망으로 되돌리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1톤을 그 회수를 한다 그러면은 2,000톤 광산에서 그 2,000톤을 생산해내는 처리하는 양을 프리벤티드니까 이제 예방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원 전략이라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모든 게 자동화된 게 아니고 해체 작업은 로봇 자동화가 하지만은 컨베이어 타고 나온 것을 이런 함에 넣는 것은 인간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유튜버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휴대폰 해체 작업도 로봇이 하는 것을 개발한 애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무리 로봇화 했다고 해도 수작업으로 작업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다. 저도 이 뒤끝을 이제 반어법으로 했는데, 저도 존칭어로 좀 써보는 거로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재활용해서 가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비철금속 광물일 것이다. 로봇에 설비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은 귀금속을 회수해야 한다면 용해를 하고 추출해내야 할 것이다. 어,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적 대안은 폐 휴대폰 수집상과 유통상이 존재해야 할 것이고 비싸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휴대폰만이 아니고 전자제품 포함해서 PCB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또 F 플렉시블 PCB 이런 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애플과 같은 분리 로봇화도 있겠지만 이 파세 및 분쇄기를 통해서 그 분쇄를 한 다음에 적합한 재련 공정에 투입하여 우선 녹이는 것이 방법, 재련 공정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을 용해 리칭이라고 하고, 이 공정에서 철 성분을 침전시키고 퓨리피케이션 정제 공정에서 코발트 등을 또 뽑아내고 최종 전기 분해로 금은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런 방법론은 트리즈에 학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국내에도 유명 재련소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은 중소형 그 재련 규모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확 줄어든 국산차 출고대기 납기 3개월이면은 최근에 신차를 뽑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조선비즈 고성민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이제 완화되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어떤 그 생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자재 공급 제약은 외부 제약으로서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빗대어서 최근에 제가 오늘 그 머리를 깎았습니다만은 그 이발사 그 사장께서 아침에 그 병원에 갔다고 했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얼마나 계셨습니까? 했더니 뭐 1시간 넘게 예약을 했는데도 1시간 이상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업계는 간호사법 반대 데모나 하지 말고
환자 대기 시간부터 줄일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이 의료법이라든지 간호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급 측면에서 공급자 서비스 공급 입장에서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지, 환자 그 고령화돼 가고 있는 환자들의 대기 시간,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의 그 수요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법인 것 같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를 검토할 능력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뭐 할 말은 많지만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국 북한 경제 서해 상황 보고서 첫 공개, 코리아 헤럴드 5월 2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통일부가 이것을 11월 달에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런 이 정보 데이터들은 탈북한 6천여 명의 이 면담을 통해 가지고 생생한 증언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난달 3월 말에는 공개 처형과 고문과 같은 광범위한 인권 침해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통일부가 11월 달에 이거를 발간한다고 하는데, 문정권 때 친북 인사가 맡았던 통일부, 이름이 뭐 이인영인가 이런 분이었죠. 상당히 그 문정권에 맞춰가지고 평화를 내세우면서 뭐라고 했는데, 통일부 장관이 역대 통일부 장관들이 뭐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 통일부의 그 존재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신범철 중위 한해 보복, 북 제재 막을 땐 언제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워싱턴 선언은 중국이 자초한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얘기인데, 왜냐면은 그 북한 핵 개발하는데 유엔 제재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지들은 거부권 행사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남한 쪽에서 그런 그 핵 방어 그 협의회, 협의체 이런 거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한미 핵 협의 그룹이 한미일 핵 협의 그룹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는데, 이 신차관은 너무 좀 그 이른 얘기다.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 우리한테 적대 행위만 안 하면 경제 문제 풀 수 있다. 그 신차관의 그 맥락과 같은 얘기고, 그 대통령실에서 그 취재 기자들을 위한 어떤 그 식사 자리를 야외에서 만든 모양인데, 거기에서 그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한 모양입니다. 그 요법 빨간 글씨로 보면은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중국이 핵 위협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적어도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안보리 제재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의 행보에 대해서 요즘 전랑 외교 같이 강성 발언들을 하고 완전히 그 개 쌍욕 같은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중국의 행위를 봐서 점잖게 이렇게 그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증 편향을 좀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라는 게 다 그렇듯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또 하고 싶은 말만 한다. 그런 사회에서 국민에 대한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토로했다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1년을 보내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용산 어린이 정원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기 전 하루 전날에 대통령실이 보이는 옛날에 이 미팔군이 차지했던 넓은 곳을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공개를 한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즈 최창근 기자가 전랑 외교의 일선에서 거친 말 내뱉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레터가 날라왔어요. 말청견을 용납하지 않겠다.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하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불에 타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그 강한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중국 그 대변인들의 그 조직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 수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신문사 사장이라고, 우리나라 회사 사장이 아니고 어떤 뭐 사령부 할 때 그 사자인데, 이게 그 다음에 사인의 부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화춘잉이라는 사람이 사장 임무고, 부장조리라고 있는 모양인데요. 부장조리. 그 차관보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사장은 왕원빈. 이 사람이 이제 왕원빈인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얼굴을 비치고 있는 마오닝이라고, 우리말로는 이제 모령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그 젊은 얼굴들이죠. 중국 여자들 중에서는 뭐 나름대로 또 어느 정도 또 생긴 얼굴들을 대변인으로 했는데, 얼굴이 이쁘면 뭐예요? 입이 거친데. 그런데 이 마오닝은 이 국무원 외교부의 이 95년도에 입부했다고 돼 있고, 이 아주사 홍콩 주 홍콩 특파원 공소 등을 일했고, 한반도 사무판공실 주임으로도 승진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2011년 5월 창설된 한중일 협력사무국,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네요. TCS 초대 사무차장으로 서울에서 2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옛날에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이네요. 이후 아주사 부사장을 거쳐 2022년부터 신문사 부사장 겸 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 모령이라는 이 대변인 부사장급이 아마 그 모태통하고 그 친인척 혈연이 연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친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겠죠. 만친의 불장난, IRA법 공격, 폴리티코 조시 시겔이라는 기자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민주당 쪽에서 그 IR법에 대해서 불장난을 하고 있다 하는 거니까, 이 폴리티코는 민주당 측 입장에서의 그 언론 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원 공화당이 국가 부채 한도를 인상하는 법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그 폐지를 위한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위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A는 실제 에너지 안보법이었다. 현실은 이 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 이런 내용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친이 이런 그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행정부가 법안의 의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위에 이 표현한 대로 IRA가 에너지 안보 법안이었고, 뭐 입법 언어가 매우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통과될 때 인플레이션 저감법이라고 둔갑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정부들과의 주요 무역 분쟁을 촉발시켰다. 이렇게 하고, 에너지부에 따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된 이후, IRA가 통과된 이후 450억 달러를 포함해 미국 청정 차량 및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발표된 민간 부분 투자는 최소 9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을 옹호하는 쪽의 의견도 취재가 됐는데, 법안의 이름이 어떻든 이 법안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이 행정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일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한미 동맹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케빈 노델 호놀룰루 스타 광고주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올해는 한국인이 미국 이민이 시작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이민이 하와이로 갔던 거로 많이들 역사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하와이 사탕 수수밭에 가서 노동자로서 이주를 했던 것이 이 조선 말부터 갔다는 얘기가 있죠. 그 한일 합방 전에서부터 그런 얘기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이 또 하와이를 통해 가지고 한국은 자동차, 연료, 식품, 화장품 그리고 다른 상품들이 한국과 하와이 사이에 이동하는 하와이 두 번째 국제 수입원이자 여섯 번째 국제 수출 시장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오하우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본거지이고 미군의 군사작전을 위한 어떻게 생각하면 방위 전초 기지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 한국의 그 이 미국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주의회 의원도 있고 뭐 그렇다는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그 총영사 홍성인 총영사는 뭐 그 한미 핵 협의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한국 국민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 하는 것도 이 신문에서는 소개를 했고요. 또 북한 얘기도 했는데 북한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 것에는 개의치 않지만 무시당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는 자존심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기억나는 것만 좀 골라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 중에 하나라고 띄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하와이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다른 국회의원들은 15명의 할당을 만드는 파트너 위드 코리아법을 도입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 이민 내지는 뭐 또 아니면 그 취업 관계 이런 거에 뭐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좀 비어서 그냥 미리 뒷장에 있는 내용을 해왔는데요. 이런 거를 이 슬픈 뉴스에 띄우는 것은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계 미국인이라고 그러는데 태권도 세계 챔피언입니다. 4단이 됩니다. 검은띠. 이건 제 표현인데요. 이 존경스럽고 부러운 허벅지 근육들. 제가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날이 갈수록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젊었을 때 그 청춘이 매우 부럽기만 합니다. 더 인더 노우라는 그 매체에서 태권도 세계 챔피언 레이나 발랑딩엄 이렇게 참 발음하기 어렵네요. 소녀처럼 발차기 자랑. 이렇게 자기가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배우면서 해온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고 상당히 유명 그 인스타그램 뭐 이런 쪽으로 유명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뭐 태권도 선수로 하고 상당히 이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도 여성 브루스 리라고까지 소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쉬어가는 페이지 같은 거죠. US 투데이에서 트와이스가 누구야? 걸그룹 멤버 이정표 최신 앨범 발표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가지고 올리비아 먼슨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2015년에 데뷔했는데 어디서 키웠는가 했더니 JYP군요. 네, JYP는 제가 참 좋아라 하는 데입니다. 박준영이가 참 괜히 이상하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뭐 어떤 이유 없이 좋은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9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 그 소녀시대처럼 9명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 쭉 설명을 했는데 한국인이 6명, 그 중에서 미국 출생이 1명이 있고 아주 그 순수 토종 한국인은 5명, 일본인이 2명 들어가 있고 대만인이 1명 또 들어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언론 매체에서도 했는데 케이팝으로 성공을 하는 이런 걸 그룹들은 아주 혹독한 훈련을 거친다 하는, 군대로 따진다면은 아주 강한 이 전투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고생을 하고서 탄생.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또 히트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당히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건 이 걸그룹이니까, 걸이니까 나이가 몇 살 때까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아마 또 수명이 있겠죠. 운동선수처럼, 나이 먹어서까지 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 활로를, 자기 진로를 또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내용도 나중에 또 진행이 돼야 되겠죠. 한국 수출 3년 만에 가장 긴 적자, 중국 판매 급감. 뭐, 쭉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제품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41% 급감했고, 9개월 연속 적자폭이 확대됐고, 석유 제품은 27.3% 하락했지만, 자동차만 유독 40.3%가 급등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미에 미국이 또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래서 한국하고의 금리 차이가 1.75 프로나 차이가 이제 나게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지 뭐 귀추가 좀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일단은 한 몇 년간 제가 계속 쓰는 표현으로 이북식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될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한 애국자 방공. 이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이 드디어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러시아 전투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을 수 있고, 뭐 그런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반격 이런 무기들을 받으면서 그런 또 계획도 있다 그러고, 참 우크라이나 전이 어떻게 우리 한국전처럼 뭐 글쎄 휴전이 아니고 정전 협정을 하든지 해서 잘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지만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 1년 됐나요? 한국 전쟁처럼 한 3년 갈래나? 참 어떻게 될지 좀 기추가 좀 주목되네요. 이것도 미쓰이 물산 순이익 1조 엔 이상 자원 엔화 약세에서 첫선 교토통신인데, 미쓰이 물산이 이 순이익이 1분기에 1조 원대를 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이 자원 가치니까 말하자면 무역 상세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서 국제 이 시세들이 그 다음에 앵화 약세에 약세 때문에 기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액화 천연가스, LNG 물동량 증가와 원유 등의 상승이 에너지 부분의 이익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아까 이 석유류는 가격이 또 내린다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헷갈리네요, 조금. 이유가 2035년까지 엔진차의 전면 판매 금지를 철회했다라고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냥 휘발유가 아니고 엔진차를 하긴 하는데 독일 정부가 수소와 CO2로 만든 합성연료 휘얼
이거를 이용해서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이유가 그 EV로 전환하는 이 트리거, 그 방아쇠를 당기게 된 것은 디젤 게이트 사건이었다. 폴스바겐에서 이 배기량 측정 프로그램을 이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요게 BMW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일본 측 입장에서는 탈탄소에서 복수의 선택사항을 가져야 한다는 기존의 일본의 주장이 세계의 주장에도 된 거죠라고 조금 안도의 그런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요타는 뭐 약간 또 유리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제 대세는 결국은 전기차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커진 외식 물가 부담, 전기가스 요금 따라 더 오를 가능성도 조선비즈 대한 얘기인데요. 햄버거, 구내 식당 등 가격 껑충 뛰었다. 채소류 7.1%, 수산물 6.1% 오르고 석유류는 16.4%가 떨어졌다. 15개월 만에 최대 하락을 했다. 근원물가가 4.6% 상승했고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전기 요금이 인상되면 외식 물가 상승으로 전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외식 채소류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이고 물가 3%대 둔화해도 근원 물가 여전히 불안하다. 근원 물가라는 게 뭔가 궁금했는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통계를 내는데 G7 중에서도 이 서구, 미국 이런 데만 얘기를 해서 어찌 보면은 한국이 인플레가 적게 된 거로 이 말하자면은 요게 이 파란색이 정점에 달았을 때에 대한 얘기고 다른 데는 이 2023년 3월 달 그래프인데 조금씩들 인플레가 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은 4월 달에 더 내려갔다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런 거 해 주시려면은 제 생각에는 일본 통계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약간 인플레가 된다고 그러지만 일본이 물가가 싸잖아요. 뭐 어떻게든지 간에 뭐 많이 비싸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비싼 음식은 뭐 관광 가가지고 뭐 어떤 식사를 해보고 해도 일본에도 물론 비싼 음식이 있겠지만 일반 서민 음식 기준으로 봤을 때 물가가 일본 물가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좀 같이 통계를 내주면은 우리가 좀 비교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아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적게 인플레가 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검찰 소환 아난티와 부동산 부정거래 혐의. 제가 어저께 그, 이 코스닥 시장 우량 기업부로 소속부 변경한 것 중에서 아난티 부분을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이게 좀 뭐 언제 얘기냐 했더니 2009년에 삼성생명이 부동산 아난티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시세보다 많이 비싸게 샀다 이런 얘기예요. 준공 조건부 판매 계약이라는 건데 2배에 가까운 970억 원에 되팔았다. 대한방직 회장으로부터 500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에 잔금 치르기 전에 그렇게 또 팔아먹었다. 이것 때문에 현재 아난티 대표의 동생인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 재무 책임자가 회사 회계 장부를 허위 공시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삼성생명 임직원들도 줄줄이 소환되고 이번에 대표까지 소환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이거
2009년이면 벌써 10년이 넘고 12년 이런 정도로 넘은 것까지 이런 이 법은 기한이 없는 모양이에요. 이런 건 좋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런 게 이제 수사가 검찰 수사가 일어나는 일들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불만이 있는 내부의 고발 없이는 이런 거는 밝혀지지 않는 게 보통인데 분명히 누구한테 섭섭하게 한 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한미 금리차 1.75포인트 눈앞. 요게 5월 4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 3시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어서 정책금리 인상 폭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5%까지 이제 올렸는데 이게 또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한미 금리 차가 1.75% 눈앞이다. 이런 거 해가지고 자관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그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대부분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거시경제 쪽은 제가 뭐 문외한이고 또 아주 일천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것은 일본 은행은 금리를 올리지도 않고도 거의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고 왔느냐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게 뭐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국채 발행으로 뭐 소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일반 금리하고 또 채권 금리하고의 또 어떤 상관관계 등등에 있어 가지고 저 같은 수준은 금융 쪽에 대해서는 전혀 알진 못하지만 상식적이라도 알고 싶어 가지고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런 기억들이 있으면은 또 금융권 출신들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찍 일어나는 이유, 허프 포스트, 허핑턴 포스트라고 보통 그러죠. 질리안 윌슨이라는 사람의 보도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노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받아들이는 빛도 그것의 일부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백내장 제거 수술 뭐 이런 걸 하는데 백내장이 생기는 것도 노화의 일종이지만은 이 고령화가 되면서 늦게까지 나이 먹어서까지 70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눈이 침침해 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수술들을 요즘 많이 백내장 수술을 입원해서라도 받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충분히 잠을 자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쓰는 방법을 썼네요. 여러분은 스크린을 치우라는 조언을 무시하고 대신 늦은 저녁에 밝은 빛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해가 지기 전에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밝은 아이패드로 책을 읽거나 여러분의 집을 위한 인공 조명을 받거나 밝은 화면으로 TV를 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뭐 제가 하고 있는 밤늦게까지 이런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료를 만들고 이러려면은 늦은 시간까지 저도 꾹적꾹적 거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중이 명확치가 않아요. 물론 늦게 잘수록 늦게 일어날 확률은 높지만은 정말 일찍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을 한 3, 4시간뿐이 못 잤는데도 그러면 피곤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경우는 피곤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말끔하고 요거 대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건 뭐 기분 좋게 충분히 잠을 자고 난 어떤 이 할머니 이 모습을 이미지로 쓴 모양인데 할머니가 피부도 좋으시네. 할머니도 또 이런 내복을 입고 주무시나? 참 그렇습니다. 네, 보기는 좋아요. 할머니도. 이상 스루프 타임즈 2023년 5월 3일자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